이게 약을 달고 이제 약 먹고 배부르겠다고 이제 할머니한테 맨날 농담하곤 했는데 건강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이 이제 보약이 되나요? 나이를 먹었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 네알바 쓰레빠지만 도레미파솔라 라 시도. 자, 유튜브를 하려면 이제 또 그 음역대를 또 하이톤으로 또 재밌게 맛깔나게 또 해야죠. 사람이 보나요? 연습을 또 한번 해보면서 말이죠. 기다려줘. 고마워. 조금만 기다려. 뭐 이게 불신의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안 좋기는 해도 어떤 의구심을 갖고 항상 어떤 삶에 대한 무언가를 탐구하려고 하는 이 자세야말로 진정한 찐따의 자격이 아닌가, 나름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의사도 못 믿겠고 말이죠, 약사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어요. 시발 이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뭐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나 안 놔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리 할머니 말 맞다나. 그러면서도 믿어야 되는 아이러니함, 현대 사회의 어떤 여러가지 요소들, 이 뭔 쌉소리까 싶게 말이죠. 이제 6월 15일 10시 17분 정도 됐고, 오늘 쉬게 됐습니다. 쉬게 돼서 다 왔어? 어차피 집에 있으면 뭐 자고 뭐 물론 집안일 여러가지 일을 단돌이 하겠지만 정리정돈도 하고 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할망구가 또 볼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찾아가서 뵙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부천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우체국 잠깐 들렸다가 업무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네, 도레미파솔라 라 구독과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채널을 새로 팔 거예요. 파서 뭐 나름의 컨셉을 잡고, 그때는 여러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범주 알고리즘에 뭐 여러가지 이용을 해서 최대한 노출이 되고 제대로 만들 예정이고, 썸네일이랄지 여러가지 뭐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죠? 이 온도가 높아서 이게 꺼졌나? 이제 뭐 저기 뭐 아름다우신 여성분도 나오면서 이제 살랑살랑 이제 뭐 치맛바람 이제 흔들어 이제 살랑살랑 뭐 이렇게 섭외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성적으로 또 이제 이용해 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성의 경이로움, 여러분, 다각적으로 시도를 해볼 거예요. 네, 플랜 에이스라는 플랫폼 네임 밸류로서 어떻게 뭐 성장할지는 뭐 미지수죠.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한 끗 차입니다. 깻잎 한 장 차로 이제
이야, 이게 뭐 사기꾼인가 이 사람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그 치졸하게 한 끗 차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문성, 쉽게 그냥 이 사람이 약팔인가 쉽게 말이죠.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정말 어떤 학식, 어떤 위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뭐 이를테면 고객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진정성 있게 안내해주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뭐 인강이랑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그 해당 학생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족집게 강사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제가 느낀 점은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다. 네, 사기꾼과 전문가네. 네. 어쨌거나 네, 한번 제대로 해봐야죠. 도레미파솔라라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다. 네. 6월 15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또 내일만 또 나가면 주 5일째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불금 파이어 경기도 쿵덕 이제 불금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자땡이 치시고 말이죠. 그리고 토요일까지 일하는 네. 분들은 이제 일요일 하루 쉬는 분들 뭐 사무직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하루 쉬는 영업장 있으면 5인 이하 사업장 있다는 거 필요 없이 단 둘이서라도 쎄쎄쎄 하면서 이제 봉기하세요. 빨간 깃발 들고 시발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토요일 이틀은 쉬어야 된다. 그렇게 엎어지시길 바라며, 그리고 주 6일이 아니라 주 7일 360을 숨만 쉬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 조튜브 같은 그 호주노예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것도 한때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숨만 쉬고 일만 합니까? 그런 염전노예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각성하세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 감히 말씀을 올리면서 정리하자면 주 4일이 하루빨리 그 노동시장 안착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부분에 그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에 어느 정도의 일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저의 활동들이, 1년의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노사 간에 잘 협의가 돼야겠지만 네. 우리 뿌꼬빠가 대표님처럼 이제 가족처럼 말이죠. 이렇게 슬슬쩍 이제 내 편 만들어서 말이죠. 네. 그런 잡것들 있으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저는 직간접적으로 이제 쓱 찾아갑니다. 씨발. 자, 이 뭔 소린가 싶게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즐겁게 그리고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그 노동 환경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윗대
밑대가리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네, 감히. 그리고 있죠, 밑대가리 편이 아닌 것처럼 이제 노동자인 편인 것처럼 해서 뿌락지 있어요, 씨발. 네, 이제 작업 총괄자인 느낌적인 느낌의 어떤 그 씹새끼들이 있는데, 그 씹새끼들보다 더 나쁜 씹새끼들이 있어요. 그 뿌락지들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씨발. 자기 자신도 믿지 마세요, 씨발. 좀 상기가 됐는데,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 좀 기분이 좋네요. 우체국 업무를 좀 보고, 그리고 또 할망구 또 혼자 있으면 또 당장 이제 오늘 임종할 것처럼 이제 그러시는데, 가능한 최대한 갈 수 있는 뵙고 피부를 맞대고 호흡을 느끼고 한 번이라도 더 만져드릴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핸드폰에 샥샥샥샥 이제 보면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낮잠이나 자고 말이죠. 그러고 싶은데, 가능하면 찾아뵈려고 합니다. 고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지발. 너 나중에 사람으로 막 돌변하는 거 아니야? 어? 막 말하면서? 자, 우체국을 한번 갔다 오고, 요거까지만 일 처리를 하면 기다려줘. 요것만 하고 올게. 이것만 하고 산책 가자. 가제가 독립군. 뭐 블랙 코미디 장르이고, 한 3가지 정도의 옴니버스 사건을 놓고 피드백과 회상,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가상의 인물, 허구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실존의 인물을 스케치업해서 그 인물이 왔다 갔다 하는,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큰 틀에서 놓고 보면 OTT를 겨냥해서 뭐 약 한 10부작 정도,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모든 콘텐츠에 해당되는 포맷으로 다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포맷으로도 스케치업이 가능하고, 쇼츠로도 가능하고, 웹툰으로도 가능하고, 한번 구두상으로 제 머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주저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 한번. 덩덕쿵 더러러러 덩덕쿵 헉 이제 한번 샤랄라라 별빛이 내린다 한번 털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집단, 사회, 국가 안에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돌아보면 물론 피부에 와닿는 우리 나라의 역사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굉장히 최대한 감정이입하지 않고, 왜냐면 우리 부모님, 우리 주변 사람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자란 어떤 집단적인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국가라는 어떤 집단 자체를 놓고 보면, 객관화해서 들여다보면 하나의 뭐 사업체, 종교 집단, 혹은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라는 존재는 누구지? 사춘기, 5춘기, 6춘기를 말하는 것처럼 이 뭔 소린가 쉽게 말이죠. 살다 보면 한 번쯤 여러가지 감정에 사로잡히기 마련인데, 단순히 먹고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가지 가계부채랄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단순한 어떤 삶의 진리,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연강장제를 저마다 정립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 잔 때리고 말이죠. 네, 시원하게 이제 저 빠지게 일하는데 그 탄산음료가 그렇게 땡겨요. 달고 짜고 맵고 말이죠. 근데 한 다리만 건너보면 외국 영화 보면 여러분, 코쟁이들은 말이죠, 뭐 그냥 푸대기 뭐 비건 한다고 말이죠. 걔네는 거기 그 경지까지 본 거예요. 삶의 뭐 이제 그냥 빗대자면 동양적인 어떤 약소국들은 먹기 바쁘고 노동의 가치랄지 어떤 권리, 권익 그 자체가 보호받지도 못하는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나. 정리하자면 외국인들은 되게 자유롭지 않나요? 그냥 알바만 해도 먹고 살기 때문에 삶을 정말 윤택하게 누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획일적인 교육 아래 지내왔던 지난날을 반추한다면 굉장히 소름 돋을 때도 있고, 이게 진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보면 다 이미 육신은 집에서 또 전화가 왔네. 우리 할머니 또 네 간다고 또 했더니 또 왜 안 오나, 또 이제 나도 볼일도 좀 보고 이제 출발했으니까 이제 12시 10분 정도 도착할 거야. 그냥 끊어버리시네. 우리 할머니는 일단 하시고 싶은 얘기만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어쨌거나 네, 주변에 산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르신 세대들, 그 틀딱이라고 일컫게 되는, 그리고 졸지에 뭐 극우 보수단체에 휘둘리긴 하나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본다고 하면 응당 당연한 어떤
일탈일지 몰라요. 왜 그분들이 일탈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세력들에게 좌지우지되고 되는지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녹여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라는 집단, 그리고 현재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 이곳이 북한인지 중국인지. 여러분들 싫어하는 짱깨들 졸라 많아요. 제발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특정 지역은 이미 재력가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죠. 뭐 자본사회, 세계 자유무역인 현 시점에 요거 아니면 씨발 안 되는 게 뭡니까? 뭐 대부분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고, 그 장치, 그 자본이라는 장치, 그것이야말로 근대 현대의 국가의 또 다른 키워드이지 않나. 이제 뭐 창 던지고 말이죠. 돌 깎아갖고 이제 돌로 이제 구석기 시대랄지 뭐 더 거슬러서는 원초적 본능으로 말이죠. 우가 뭐 이렇게 인류의 어떤 과정을 감히 한번 여러가지 사례라든지 여러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나열해 보고, 이러한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뭐 당장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한번 녹여내려고 하는 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꿰뚫는 어떤, 그리고 교차점에 이르는 어떤 교집합이 있지 않나. 정리하자면 이제 왕국 시대에는 왕을 통치하에 백성들, 국민들, 어떤 지역,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대가리들이 이제 호이호이 하면서 이제 너는 둘리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해왔던 과정이 있었다면, 그걸 쭉 넘어와서 현대는 자본이라는 그 키워드가 또 다른 통치 체제를 암묵적으로 인간들을 세뇌하고 AI라는 어떤 그리고 자본이라는 어떤 그 고리를 통해서 아직도 마리오네트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게 시발이었고, 그렇다면 현대인들, 저를 포함한 지금 2023년 6월 14일인가요? 15일 목요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이로써 보아 내가 이 영화라는 포맷을 놓고 그려내려고 하는 희로애락, 이 하나의 창작물을 뭐 나만 좋다고 또 야부리 털면 이게 씨발 독립영화지 뭐. 네, 안 그렇습니까? 뭐 한 분이라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연극 무대 대본을 올리더라도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마음을 동요하게끔 하려면 너무 장황하고 성대하고 너무
없는 내용이어도 뭐 물론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이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동서고금 어떠한 그 경계도 없이 확장되길 희망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탔더니 무섭네요, 씨발. 거의 레이싱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우리 이용남 교수님이 저 학교 다닐 때, 야, 너 시나리오 괜찮은 거 뽑으면 잠적하라고. 뭔가 뿔린 다음에 이제 초이스하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줬었는데, 또 갑자기 많은 이성호 형님도 그렇고, 혁재, 그리고 그 태극기 휘날리며의 단역으로 나오셨던 그 형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등등. 그리고 저 카메라 선물해 줬는데 그 잔 기능이나 사용 방법을 내가 알아서 찾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박진영 닮은 형님 그 누구지? 아무튼 그 형님도 많은 어떻게 저 한번 후려보려고 했던 누나도 생각나고 말이죠. 많은 친구들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영화 시장 관련된 업무에 계신다고 하면 혹은 놓지 않고 계시다면 한 번쯤 뵀으면 좋겠고, 학교 이름이 많이 바뀌었던데, 네. 그 재단 이사장인가요? 학장, 총장 한번 만나서 이제 시원하게 이제 사발 한번 털고 싶은데, 학교가 잘 되면 좋겠네요. 네. 또 나름 뭐 그 당시만 해도 학점은행제 4년제 뭐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요즘 듣보잡 대학도 정말 커리큘럼만 잘 짜줘서 또 괜찮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또 잘 만들어 간다 그러면 듣보잡 대학도 정말 알아주는 대학교 되던데 뭐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무슨 고속도로인지 모르지만 또 은은하게 조명도 밝혀주고 말이죠. 네. 다시 본래 정리하려고 했던 시나리오 시퀀스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면, 부분 조각이기는 하나
그 어떤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구성이 될 거예요. 뭐 큰 틀에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요즘 이런 영화가 뭐 범죄도시, 뭐 조폭 영화 아직도 먹어지는 것 자체가 좀 참 개인적으로 좀, 야, 이게 옛날에 뭐 최민수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이러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내 여자니까 뭐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말이죠. 아직도 조폭 영화가 2023년도에 먹힌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좀 그렇기는 하나. 그만큼 뭔가 이렇게 해방구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근데 그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단순히 뭐 부시고 때리고 둥가딩가 받고 막 난리 브루스 윌리스 막, 이게 그럼 이게 사람 사는 사회입니까? 이 원시 초원도 아니고 말이죠. 궁극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비전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단순히 어떤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선악을 나누고 흑백 프레임이라는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닌, 물론 상대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야 또 조연이 부각이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요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대비는. 자, 말을 좀 빨리 해보죠. 쏟아지는 대로 뭐 이렇게 필터링 거치지 않고 뱉어낸 다음에 이제 전 모니터링을 합니다. 굉장히 즐겁고 웃긴 상황인데, 그걸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 굉장히 소름 돋고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상황, 우픈 상황, 혹은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웃음이 나는 굉장히 그런 아이러니함. 우리 봉준호 감독의 어떤 삑사리, 그 프랑스한 잡지에 실렸었나요? 그 고유 명사처럼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밥, 잣밥, 조밥,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그 조선여 할망구의 조를 따서 조밥, 네. 못 먹고 못 살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의 그런 시대를 아울러 통칭하는 그 용어를, 영화적 용어를 저는 이제 널리 유포할 거예요. 잣밥, 네, 조밥. 어휘를 좀 순화해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뭐 굉장히 동방예의의 어떤 동방불패가 아직 그 동양권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게 최대한 언어 유희를 통한 좀 보급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삑사리,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어떤 그 모호한 경계, 두 분이 저희 어떤 롤 모델이죠. 대한민국 감독들 중에. 그리고 임상수 감독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심산이라는 시나리오 감독 등등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고, 뭐 음악 감독님도 그렇고, 해외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그리고
데이빗 핀처라는 두 감독을 저는 좀 선호합니다. 나머지 감독 뭐 굉장히 많죠. 제임스 카메론이랄지 누구나 알만한 감독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필모그래피, 봉준호, 그리고 박찬욱, 데이빗 핀처,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이 감독들의 어떤 필모그래피를 보면 어떤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쭉 나열로 해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좀 롤모델을 개인적으로 삼았고, 이분들을 뭐 인간은 모방의 동물이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또 창작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된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독립군이라는 컨셉, 모티브를 안착을 하게 됐고, 이걸 이제 조금 더 피부에 와닿고 일상생활, 그리고 보다 나아가서는 대중들, 한 명의 대중이라도 공감 더 해주고, 가능하면 호불호 없이 조금은 그냥 아무 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근데 이제 편하게 봤는데 이제 보고 나오면 이제 뭔가 하하 이거 사부작 또 이제 막 느낌을 조금이나 영감이랄지 카타르시스, 한참 지나서 보고 나면 이런 어떤 반전이랄지, 혹은 이도저도 아닌, 감흥 없이 보게 되더라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 한편의 희곡. 데이빗 핀처 감독의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뭐 실화를 바탕으로도 했고, 픽션이지만 논픽션도 이제 접목이 돼 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처럼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오가는, 최근작인 뭐 테넷인가요? 뭐 나름 아직 전체는 보진 못했지만 연출만 놓고 봤을 땐 뭐 수작이죠. 그 편집팀 좌빼기 쳤겠구나. 편집 프로그램 조금 다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일반 그냥 스마트폰 편집 프로그램도 컷 편집 자체가 이제 노가다인데, 작품 어떤 창작물이든 기성품의 무엇이든 하다못해 그냥 뭐 구두방 수선 작업 하시는 분들의 손놀림이랄지, 혹은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의 손놀림이랄지,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내 모든 것들은 굉장히 경이롭기 때문에 그걸 시각화하고 그걸 풀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의 뇌는 참 경이롭다. 육체든 뭐든 발산되어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거죠.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주고, 이를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20년대 30년대 보릿적 고개 넘는 우리 선조들은 자식들 부양하고 여성 고유의 여성성이 있죠. 내조,
처가살이, 자식들 부양, 그리고 지아비를 섬기는 어떤 뭐 그런 전형적인.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시발 풍류와 함께, 네. 너는 떡을 썰어라, 나는 글을 쓸 테니. 그런 느낌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강삿갓, 김삿갓이죠. 서로록 이제 뭐 밤이슬이나 맞고 다니셨다. 물론 이제 정말 선비분들이 있으셨죠. 학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이 희생이 됐고, 실제 저희 할머니들이 보여주고 있죠. 이미 병든 육체만 남고, 그런 그들의 20년대 30년대 생의 자식들이었던 50년대 60년대 생, 대개 그들의 후손,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이게 큰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 MZ 2000년대 생인 우리 MZ 세대들에게 외제차만 끌면 저렇게 양아치가 되나요? 네, 엄지척을 해드렸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복잡, 다난한, 그리고 그냥 뭐 후배이지 않습니까? 눈만 뜨고 돌아다니면, 네, 어떻게든 이제 후려치는 시대이고, 뭘 믿어야 하고, 무엇을 계승해야 하며, 무엇을 쳐내야 하고, 그딴 거 뭔 필요합니까, 씨발? 2023년도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회인데, 과연 그런 일련의 삶을 지탱해주는 지지대들이 과연 튼실한 것이 맞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고, 내 어떤 일련의 어떤 지침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정말 내실 있는 비전이고 가르침인지,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 그리고 삶, 그걸 이제 제 스스로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다 한번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봤고, 아무리 대한민국의 얼, 혼, 흥, 한, 그걸 녹여낸다고 해서 다 먹고 살아야죠. 당장 밥이라도 먹고 또 맛있는 것도 어르신들한테 좀 사드리고 함께 나누려면 당장 뭔가 총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을 안배를 하고 또 제 스스로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해야, 우리 건웅이 형 말 맞잖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던 조언처럼 그걸 찾아왔던 단계예요. 그걸 녹여내고 있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제가 왜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모르는 게 아니다. 습대끼가 뭐 자기만 아는 비밀처럼 말이죠.
어쨌거나 다시 본래 취지로 돌아와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것들을 한테 녹여서 한 투가리에 순댓국, 국밥, 네. 제대로 국밥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국과 밥은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북한은 아니잖아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모든 많은 대중이 소화하고, 직접 소화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맛깔스러운 뭔가 이렇게 때깔 있는 뭔가를 보면 이렇게 군침도 돌고 말이죠.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를 한번 녹여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단계 밟아가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를 잘 안배를 하고, 제 스스로 실제 캠핑, 그리고 최종적으로 캠핑, 그리고 지역경제 스마트팜, 실제 많이 낙후가 됐죠. 지방 쪽으로 수도권 일대 많이 포화가 되고 인구 밀도가 많이 높은데, 이제가 아니죠. 많이 오래됐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많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 떠나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젊은 인력들이 많이 지방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태이고, 털을 닦아가고 있고, 저희 가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지어지면 많이 여행을 다닐 생각에 있고, 많이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끌리는 곳에 정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히 생업과 그리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현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이 차 끌고 댕길 거예요. 해외도 나갈 수 있는. 연식이 거의 10년이 넘은 차여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안전하게 다닐지는 의문이지만, 그리고 내연기관, 이 차량이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에 죄를 지지 않고 다니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강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이 차는 시골에 이제 박아놓고 집수리를 하면서 서브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예정에 있고, 전기차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또 다른 시놉시스를 준비를, 여러가지 신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각화하고 많은 영화사에 이제 뿌려봐야죠. 네. 뭐 생각만 가지고는 이게 현실화되지 않고, 또 한편에 어떤 창작물이 탄생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한 사람만의 의지 가지고는 또 풀어지지 않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밥상 업고 나왔던 우리 AD, PD님들 한번 뭐 연락을 돌리고 안 될 거다. 아, 저 새끼는 아니야. 순절했던 친구들, 우원이 뭐 아직 영화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만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우건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내 뜻을 아니? 시발로만? 다 와갑니다.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부천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할머니 아직 안 내릴 거거든? 앉아 있어 줘. 너 올라가야 될 텐데 위험할 텐데 들어 올라가. 고등학교 때 이사를 왔었는데 이쪽 그 주변으로 다 논밭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경운기도 다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좌우측으로 종합운동장 기점으로 해서 저쪽 그 원정 사거리 넘어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논밭이었는데 아파트들도 이제 다 들어서고 세월이 많이 시간이 지났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는. 그리고 과거로 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던, 술 먹고 다음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다음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그 침묵 가운데 밥을 먹고, 또 저희 친형님과 할머니가 또 그때 306 보충대였나요? 훈련소 입소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억이 담겨 있어요, 부천은. 네.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 사춘기, 오춘기의 어떤 정점, 네. 독불장군, 개샹 마이웨이, 네. 내똥 칼라 파워, 네팔 툭툭다 이제 막 다 후려 갈기고 다닐 때였었는데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이제 군대 가서도 이제 더 털립니다. 이제 탈탈탈탈. 영창도 한 2번 갔다 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녁 탈탈 털리고 이제 쓸쓸하게 유병소 밖을 나와서 다신 가지 않겠노라, 우리 할머니 품으로 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제 비발디 파크로 떠나죠. 이제 비발디 파크를 떠나기 전에
국토대장정을 계획을 하고 우리나라 전국 일주를 떠납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게 디지털 그 환경이 잘 되지 않고 2G폰 이제 막 가독이었나요? 그때만 해도 2G폰이었고 지도를 수기로 제가 작성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한비아라는 그 여성분의 어떤 환경단체 운동가였나요? 그분의 책을 읽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전국 일주 계획을 하고 군 전역 후 바로 떠납니다. 떠나서 세계 앞으로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제대로 알고 그래야겠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0여 일 정도, 원래는 무전 여행이었는데 그때 당시 통장에 한 1단위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원 정도만 쓰자라고 해서 한 60만원 정도를 통장에 넣고 그렇게 떠났던, 왜냐면 무전여행이 말 그대로 그 주변 사람한테 민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됐고, 아내님에게 또 전화가 오네요. 네, 여보, 여기 할머니네 집 이제 점심시간 밥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 네. 뭐 지나온 시간이랄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기록을 정리를 해보면서 또 야부리를 또 시원하게 더운 기도 쿵덕 털어줬더니 배고픕니다.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차분하게 또 하루 보내고, 내일부터 또 잣배기 쳐야 되기 때문에 네. 붓고빠까 하세요. 아이 좋아. 아이.